안녕하세요. 머니부모입니다.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금융 상식을 카툰과 함께 쉽게 전달해드리는 그래픽 저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위험과 미래 90%는 세계 경제에서 보인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커버 사진에 우리 머니부모가 망원경으로 멀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세계 경제라는 스코프를 통해서 위험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험과 미래입니다. 왜일까요? 국내 경제를 아는 것도 어려운데 왜 세계 경제를 알아야 하는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기업에서도 연중 사업 보고서를 만들 때 세계 경제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이제는 여러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 머니부모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모르면 1950년대 문맹이나 지금 현재 컴맹과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는 여러분 일도 오래 해야 되지만 재산 관리도 오래 해야 합니다. 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데 세계 경제를 아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이 지하 경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산업과 금융 대부분이 시장 개방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말로만 아시는 거죠. 우리의 생활로 피부로 인정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 지면상에서도 국제화나 세계는 극히 일부로 취급합니다. 정치와 연예 뉴스가 더 자극적이고 현실과 닿기 때문이죠. 현실과 인식의 차이고 세계화를 피상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지목하는 불합리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 반대편의 나비 날개짓이 우리에게 태풍으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차근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뚱딴지 같은 주제의 첫 번째 설명은 한국 경제의 규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엔 미국부터 한국까지 국가명이 쭉 게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라인은 GDP의 절대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 GDP 합 또는 수출의 합 중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첫 번째 GDP 절대 규모 자료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찾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는 IMF의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GDP 절대 규모를 보시죠. 미국이 19.4조 달러입니다. 다음이 EU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6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한 개 국가로 12.2조 달러. 대단하죠? 일본은 5조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한 4조 가까운 3조대, 영국이 2.6조대 쭉 내려옵니다. 한국이 1.5조, 한국도 이 순위까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EU, 중국이 10배 내외로 규모가 크지요.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 세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경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경제 안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G2, G3까지 얘기하죠. 보통 EU까지 포함해서 보통 G3로 얘기합니다.
이 G3까지가 대부분의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영향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의 주요한 가격들을 이 3개국에서 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가는 좀 예외가 있죠. 산유국인 오페크와 러시아에 포함된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산유국들이 경쟁을 하죠. 지금 그러나 미국이 순산유국으로 순수출국이죠. 순수출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마저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GDP 비중과 수출 비중을 보시면 GDP 비중이 요 4개국까지 일본까지가 지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포까지가 50% 가깝고요. 수출, 제품과 서비스까지 포함이 된 수출 비중으로 보면 그것도 50%가 살짝 넘습니다. 전 세계 수출, GDP와 수출 비중을 다 이 네 곳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실감이 가시나요? 한국은 요 GDP 비중으로 보시면 별도 비교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고 IMF에 보면 선진 16개국을 포함해서 비중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이 그 포함된 게 6.4%. 나눠보시면 대략 규모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은 조금 높습니다. 17%. 저희는 그 안에서 높을 거로 보이는데 한국 경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용어로 얘기하자면 프라이스 테이커, 즉 세계 경제에서 형성되는 주요한 가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 순응자라는 얘기죠. 그 가격에 따라서 각국 경제가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한 가격들을 선진 4개국 내지 5개국 이후에 독일, 유럽의 국가들이 포함이 됐으니까 G3까지 요 3개국 정도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미국, EU, 중국 요 국가들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경제에 영향이 있는 가격이 만들어지고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G3 이 국가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무역과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고 연결되는 지금 한국의 경제는 90% 이상 세계 경제 영향을 받고 그 받는 걸 넘어서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비극적이지만 현실을 알자는 겁니다. 4대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경제용어로는 이러한 상황을 프라이스 테이커, 주요한 가격들을 따라가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가격 순응자, 프라이스 테이커, 좀 말뜻이 어렵죠. 경제 용어인데요.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G2, G3가 자기들의 우월한 경제 규모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 주요 가격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 같은 작은 경제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엔 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경제 국가가 기분 나쁘다고 선진국 경제와 다른 가격을 만약에 설정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기본 원리가 일물일가의 원칙입니다. 전 세계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에 선진국 경제와 작은 경제 간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안에 경제 참여자들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재정거래, 아비투라지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익을 쫓아서 경제 참여자들이 팔거나 사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은 일정한 범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일물일가의 원칙의 중대한 원리입니다. 결국은 가격 설정자, 가격을 만든 사람의 가격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경제 구조가. 이 경제 구조가 한 국가 단위에서 지금은 개방 경제 시제로 세계 단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단위로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프라이스 테이커와 가격 설정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서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의 중요한 가격들은 G2나 G3가 대부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드는 경제 가격들을 작은 경제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가장 강자들이 어떤 이벤트나 사건을 벌이면 신흥들이나 작은 경제들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그런 큰 얘기들을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남의 세계, 다른 세계 얘기로 알아듣고 인정하고 애써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프라이스 테이커와 일물일가의 원칙에 비극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경제적 원리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그런 상황이죠. 선주국이 만든 경제상을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국내에 살더라도 세계 경제가 우리의 삶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의 비극이고 시스템이죠. 이러한 세계 경제 정보는 국내 증시, 금융 상품, 산업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거나 대부분 중요한 곳에 영향을 미치죠. 지금 기업들에게는 세계 경제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일반인 여러분들은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생의 재산 관리, 부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명한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을 인용해 봤습니다. 경마 장면이죠. 말들이 주식이란 이름 가진 말, 채권이란 이름 가진 말, 부동산, 현금이란 가진 말들이 달리고 있고요. 자산 배분이란 마차가 묻고 있습니다. 기수인 세계 경제가 몰고 있죠. 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이라는 것은 묶은 것이 자산 배분이라는 뜻이고요. 세계 경제가 이를 조종하고 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오래 일도 해야 되지만 재산관리, 부의 관리도 오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실 겁니다. 부의 관리와 재산의 관리는 곧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 투자 이론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을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할 때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만큼 저희가 거기에 시비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성과를 좌우하는 부분이 주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9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난 주식, 잘난 채권, 잘난 부동산을 찾아내는 것보다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전망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 자산들을 어떻게 비중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 배분이 전체 투자 성과 나중에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산 배분에 세계 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G2, G3가 대부분의 세계 경제에 관여된 가격들을 결정하죠. 그 가격에 따라서
이 자산 배분의 비중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결국은 세계 경제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재산 관리, 부의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와 관련이 없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실패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재산 관리와 부의 관리에 세계 경제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의 전체 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세계 경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세계 경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아야 되겠죠. 어른들도 아이들 학교 가듯이 학교 가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세계 경제의 영향력은 커질 겁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비중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인생의 부의 관리에서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두 가지 점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꼭 알아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계 경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세계 경제 과연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수기 그림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수기는 세계 경제 지식이라는 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필터로 몇 가지가 있죠. 금리, 주가, 유가 등 희미하게 보이는데 세계 경제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세계 경제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요한 가격들을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주요한 가격 몇 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세계 경제 흐름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별도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 지식에 필요한 몇 가지 가격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됩니다. 금융상품을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부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잘못된 금융상품을 선택할 오류를 줄이는 것이죠. 세계 경제의 가격들을 알면 위험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경제와 흐름과 반대로 선택을 하거나, 이것이 곧 위험이죠. 가격 흐름에 반대 갈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셨죠. 그것들 따라가시면 그 위험을 아실 수 있다는 거고요. 금융상품이란 위험이 크면 포장되는 기대 수익이 커집니다. 기대 수익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포장된 기대 수익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판매자는 굉장히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측면이 금융에서의 이해 상충인데, 판매자는 위험을 높은 것을 파는 것이 유리하고 사는 사람, 저희 금융 소비자들은 위험이 낮은 것이 유리하죠. 이것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금융 소비자가 판단해서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위험을 몰랐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몰랐기 때문에, 경제를 몰랐기 때문에 위험을 몰랐죠. 앞으로는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위험을 알고 선별할 수 있는 선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머니 부모의 목표입니다. 저희 채널의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 경제의 지식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랜 시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뚱땅지 같은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지식이란 정수기를 통하면 위험이 걸러지고 중간에 필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잘 갈아 끼면 안전한 금융상품을 여러분들이 선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평생 부의 관리와 재산 관리와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인생 관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 터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커버 그림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머니 부모가 세계 경제라는 스코프를 통해서
위험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험과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세계경제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주식을 쉽게 카툰으로 전해드리는 그래픽 전환 시간이었고요. 저는 머니부모였습니다. 저희를 응원하시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대해주세요.